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청년 정치인을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이제 청년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3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자, 아이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4세 청년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초대한 건 아니고요. 예, 자기가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할래 물어보니까 야, 민주노총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민주노총 때려잡아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초청을 했는데요. 그 저한테 준 명함을 보니까 그 회사를 다니고 예, 있는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세요 지금? 예, 저는 지금은 정보통신업에서 직장인입니다. 아, 정보통신 쪽에 네. 그 S자 들어가는 대기업에 계신 것 같은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 그런 것들이 그냥 소위 말해서 내 정치하겠다고 20대부터 네. 이 정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거하고 네. 직장을 다니면서 진짜 그 위에 상사들한테 조인트도 까이고 욕도 먹고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정치의 꿈을 갖는 거하고 조금 좀 틀릴 것 같은데 예. 그 정치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치를 하게 된 것 자체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민생하고 국민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삶은 되게 퍽퍽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야의 그런 정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직장인의 입장으로서 또 취업을 한 청년의 입장으로서 지하철에서 고단한 삶을 느끼는 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같은 근로자 노동자로서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여야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직접 나서서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을 꼭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의 꿈을 꾸고 지금 지망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강성훈, 지금 어디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 소속입니다. 아, 어디 그러면 자기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가요? 그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국민의 부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역할이든 저는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혹시 아버님이 지역 유지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당에서 야, 그거 쉽지가 않을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보면은 다 집안이 빵빵하든지 이렇게 부모님이 돈이 많든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그런 친구들이 또 청년 정치인 하면서 세습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부모님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기는 회사 다니고 열심히 적금 붓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해도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야,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일단은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정당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용기는 참 대단한데 현실적으로 참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겠는가, 뒤통수 많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를 갖고 왔는데 근데 그 말씀을 좀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은 돈 있고 빽 있는 정치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 일반 소시민이 일반의 그런 직장인들이 결국에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일반 정치인이 나와서도 잘 될 수 있는, 특히 우리 보수의 정치는 이렇게 대중화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용기를 내봤고 저는 앞으로 꿋꿋하게 전진할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꼭 좀 저 강성훈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아직 유튜브 채널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민주노총 불법 파업. 이거 북한
만큼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귀뚱을 해주시던데 네. 민주노총을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민주노총은 북핵만큼 엄청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노총을 대하는 태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 법과 원칙에 중심을 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70%가 고연봉이고요. 전체 연봉자 수의 상위 10%에 포함될 정도로 정말 배가 엄청 부른 강성귀족 노조이고 이렇게 저는 강성귀족 노조를 때려잡는 게 맞는 거지 노조가 노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의 역할은 수혜계층이지 핍박받는 근로자가 아닌 거죠.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일 때는 뭐 그게 좀 정당화되고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022년도 특히 MZ세대의 노조가 나왔을 만큼 이 과거 586 운동권들의 노조는 본인들을 위한 본인만을 위한 노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정의롭게 법과 원칙으로 다 때려잡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화물연대 노조 파업을 하는 걸 봤는데 네. 화물연대는 그게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개인 사업자고 연봉이 뭐 1억 이상 넘어가고 하니까 아니 개인 사업자인데 왜 뭐 노조에 가입이 되는가? 아니 그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한 명 하면 사장이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고용주고 자기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들인데 네. 왜 노조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또 어떤 노조를 보니까 거기도 개인 사업자인데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인데 그 이제 그 하청업체에서 고용을 이제 그 한 업체한테 의료보험을 해달라. 네. 아니 자기가 개인 사업자인데 네. 속된 말로 거기에 그 하청업체에 있는 임원들보다 거기에 소속된 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네. 자기는 뭐 노조 활동을 하면서 야 이 저 의료보험을 좀 회사에다가 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하면서 그걸 안 들어주면 우리 단체로 파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 노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국엔 노조의 불법 행위, 특히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고요. 또 우리 보통 그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게 많았습니다. 전국 총파업, 민중 총궐기, 전국 노동자 대회. 이게 일상이 됐고 현장 폭력, 고용세습, 귀족 노조가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상식에 맞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 젊은 세대에게 피눈물을 주는 이런 그 악성 귀족 노조는 반드시 처단하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꼭 이 노조의 존재는 노조를 부정하기보다는 노조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법과 원칙을 못 내세운다면 그게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결국에는 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정의로는 법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의롭게 대통령께서 꼭 처단을 해서 우리 민주노총 특히 악성 그 강성 귀족 노조에 대해서는 꼭 때려잡을 수 있도록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너무 놀란 사실이 많습니다. 현대차에서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 투자하는 그게 좀 노조의 문제 때문에 다 해외로 나가고요. 또 그게 현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삼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글로벌 우리 내수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노조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기업의 투자를 막고 본인들의 그 노동자의 권리만 내세우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젊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에
또 저 밑에 20대 후배들에게도 정말 그런 삶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나이가 조금 많은 형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양심적으로 꼭 이 노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노조, 그러니까 진짜로 노조가 필요한 곳, 뭐 이 노동복지의 사각지대가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는 이 노동법으로서 보장을 하더라도 네. 이 정치 파업을 일삼는 악성 이 강성 노조, 이 귀족 노조,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 이 민폐 노총은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혼자 개인의 생각이면 아니면은 20, 3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20, 3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마다 또 믿는 이념이나 정당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청년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못 받고 공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노량진을 가보시면 또 서울역을 가보시면 또 그 집 근처 카페를 가보시면 다 수험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악성 귀족 노조가 본인의 임금만 올리고 기업의 투자를 막으면서 청년의 고용 일자리를 막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처단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아유,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위험하게 많이 보십니다. 이 또 좌경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강성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명함이 무슨 당, 뭐 정치, 무슨 위원회 이 명함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회사 그 명함을 주길래 자기 정치하고 그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뭐 정치 지망생이라고 하길래 야 회사 다니는데 무슨 정치를 하냐 그랬는데 아 회사를 다니면서 그 진짜 이 피눈물 나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본 모양입니다. 그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현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접한 게 있나요? 저는 많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업에 있어서 예. 현업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기 좀 제한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건설업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건설업 하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본거지이고 거기서 많은 불법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타워크레인 점거부터 해서 수많은 그 민주노총의 그 금속노제 불법 행위를 야기하고 또 저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민주노총의 그런 불법 행위를 전 문재인 그 좌파 정부에서 그 근로자로서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입니다. 들으시면 되게 놀라실 건데 현실적인 얘기고요.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중처법이라서 중대재해가 엄청나게 그 법이 되게 입법화가 되게 중요한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러는 겁니다. 민주노총 작업자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작업하시는 5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 3명이 쓱 안전모를 벗습니다. 그 2명이 촬영을 합니다. 본인이 작업한 구간에 본인이 안전모를 벗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다음에 본인 현장에서 동료가 위반을 했다고 그 자작극을 벌인 다음에 고용노동부 특사경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청사인 시공사 혹은 감리단한테 딜을 하죠. 우리 편의를 민노총을 봐달라 혹은 민노총을 위해서 몇 명을 더 채용해달라.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인사 이거 다 묵과했습니다. 저는 이 민주노총을 때려잡는 데서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노총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되고 그 정말 이권 카르텔의 그 끝에 있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다 그 고용노동부 전 장관부터 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관련 인사들 가감하게 처벌해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 3대 개혁이 있습니다. 그 3대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노동개혁의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이권 카르텔 끊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강성훈 그 정치
지망생입니다. 이분이 뭐 앞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이 제대로 된 좀 그런 입지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서 이 민주노총을 때려잡는데 척결하는데 이 앞장을 서 주면은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노총이 이렇게 막 떼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장 다 그 해외로 내보내니까 청년들이 뭐 직장도 제대로 없고 뭐 또 좌파 정권에서 또 남녀 갈등 뭐 저 여성 맞습니다. 가족부, 여가부 무슨 페미니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남녀 갈등 일으키고 네. 직장은 다 내보내고 맞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거 신설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려버리고 결국은 우리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일자리 쫓아내고 결혼 못하게 하고 출산율 떨어지면은 중국인들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중국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 아닌가요? 저는 그것에 너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그 문재인 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건방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서훈 장관인가요? 서훈 국정원장을 구속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러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까? 여쭤보고 싶고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정말 저는 가슴이 군필자로서 육군에서 전 최전방을 지켰던 하나의 용사로서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면서 과거 정부에서 그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내몰았던 그 대통령,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력의 끝에는 저는 분명히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처벌을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SNS로 이 방송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